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렸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의 골자는 지금보다 규제를 풀어줄 터이니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도 현행 택시 제도 안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법안 통과에 타다는 분노했습니다. 이 법안이 혁신 사업의 진출을 막는 법이라고요.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죠. 이 법이 왜 논란이 된 걸까요? 저와 함께 타다와 관련한 논의들을 돌아보시죠. 타다는 여객운수법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택시기사님들은 타다가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불법으로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타다의 편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타다의 운영 근거였던 법조항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일 때만 렌터카로 영업 가능이라고 바꾸어 놓았죠. 차량의 배차대기 장소나 혹은 출발지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해 놓았고 다만 렌터카를 지금의 타다 방식처럼 운영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기여금을 낸 만큼 면허 대수를 배정받을 것을 요구했죠. 타다로 하여금 제도 안으로 들어와 택시화 상생하라는 요구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바꾼 이 법은 플랫폼 택시라는 것을 만들어 모빌리티 혁신과 택시가 상생할 수 있다고 보는 법입니다. 그러나 수요에 따른 탄력적 차량 공급을 원했던 타다는 반기를 들었죠. 법이 공포되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택시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택시 면허를 사서 하는 운송사업에 들어가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다 서비스가 출시된 것은 2018년 10월. 그로부터 1년 5개월 만에 타다는 결국 불법이 됐습니다. 타다와 관련한 논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주요 사건들을 시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2018년 10월 8일입니다. 소카의 자회사였던 VCNC가 새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를 출시하고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카풀로 인해서 카카오와 택시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죠. 택시는 타다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보기에 타다는 불법인데 이용자들은 편하고 친절하다며 타다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2019년 2월 11일입니다. 차순선 서울 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 현직 조합 간부 9명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타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일주일 뒤 이재용 대표 역시 자신을 고발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와 무고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때부터 길고 긴 타다와 택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에서 아주 슬픈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카풀을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님들이 계셨는데 카카오가 카풀을 포기하자 택시기사님들의 분노가 타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15일에는 타다를 반대하던 한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했죠.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고 이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타다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혁신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 택시가 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했죠. 갈등이 치닫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7월 17일의 이야기입니다. 택시에 대한 규제는 풀고 택시면허 보유자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죠. 이를 위한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준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중 핵심은 플랫폼 운송사업입니다. 정부가 면허 총량을 관리하고 사업자는 이를 일정의 기준 아래 배분받아 사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국토부는 이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안정적으로 고령의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엑시트할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택시와 타다 간 갈등은 계속해 심해졌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과 서울 택시운송조합이 타다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한 기사에게 징계를 예고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타다는 곧 조합을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죠. 타다에 합류한 기사들의 불이익을 줬다면서요.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두 차례의 택시와 플랫폼 간 실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상생안의 구체적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죠. 그러나 1차 회의 때는 타다가 참석한다는 이유로 택시단체가 불참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됐습니다. 타다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죠. 두 번째 회의 때는 택시단체가 참석을 했지만 대표적인 택시 4단체 중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만 참석했습니다. 원래 회의를 마련하기로 합의를 봤으나 이날 회의에도 택시와 타다가 서로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죠. 이 과정에서 타다는 타다대로 국토부를 압박하기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합니다. 2019년 10월 7일의 일입니다. 타다를 2020년까지 전국 1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드라이버 역시 5만 명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일자리 확충을 당근으로 앞세운 것이기도 했고요. 또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입법을 막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다의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타다의 발표가 있던 당일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죠. 1만 대 증차 카드에 택시기사들의 반대도 심해졌습니다. 2019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의 집회가 있었고 결국 타다는 16일에 증차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 택시업계와 요금 경쟁을 지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죠. 그래도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렸으니 타다의 전력이 오히려 더 큰 반대를 불러온 셈이 됐네요. 국토부의 상생안은 결국 2019년 10월 24일에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이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그 여객운수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에서 타다의 존립 근거가 됐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예외 조항을 없앴죠. 법만 발의된 것이 아니라 검찰도 나섰습니다. 10월 28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이재용 대표와 박지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법인인 소카와 VCNC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 없이 택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였죠. 이런 움직임을 정치권이 모두 좋게 본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검찰의 타다 기소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고요. 조금 나중의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신년 인사에서 타다 같은 혁신 사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었죠. 정치권에서도 모두 타다를 불법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무엇으로라도 풀어보자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국회와 검찰의 대략적인 움직임은 타다를 결국 금지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타다 측은 박홍근 의원의 안을 타다 금지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일부 수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정안이 대부분 중요한 결정사항을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만들어지는 시행령에 모두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만약 덜컥 합의했다가 나중에 타다에 불리한 쪽으로만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어찌하느냐는 불안한 미역이죠. 당시 타다의 주장은 첫째,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을 허용할 것. 둘째, 3년에서 5년 사이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의 공개. 셋째,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를 법안에 포함시켜줄 것 등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2월 6일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초스피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타다 측은 곧 타다를 지지하는 이들과 타다 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때라 뭐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2019년 연말 20대 정기국회가 파행되면서 타다 논란은 2020년으로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카는 타다를 인적 분할한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타다를 라이드 쉐어링 기업으로 독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투자 유치설과 타다로 인한 소카의 부담 털어내기설이 동시에 있었죠. 아무래도 타다의 불리한 분위기가 짙게 깔리던 시점에 타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타다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검찰은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다투는 공판에서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지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법인인 소카와 VCNC에는 각 2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면 검찰의 주장은 과도한 법률 해석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힘입은 타다는 2월 23일에 택시와 상생하겠다는 프리미엄 지원 정책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프리미엄의 차량 구입 지원금을 확대하고 석 달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하겠으며 차종 다양화와 신규 이동 수요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상생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주지 말아달라는 읍소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3월 4일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6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했죠. 법안 판결이 나오고 국토부는 렌터카 허용이라는 개정안 수정안을 들고 국회의원을 설득했고 국회의원들은 이 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정하는 내용이 달라진 만큼 다시 심사해야 하고 법원 판결이 무죄인 만큼 다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다는 청와대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법이 공포되고 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죠. 타다와 관련된 이야기는 1년 반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이냐?
생존권이 문제라고 구성원이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낸 답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나 타다와 유사한 일들은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당장 여객운수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시행령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다 논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이 또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다시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테크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